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1월 3일. 그죠? 지수는 많이 빠졌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63인가 빠졌죠. 결국은 주도한 것은 기관 1조 넘게 팔았죠. 얘네들은 좀 거시기 하죠. 어쨌든, 그거는 장은 그렇다 치고, 그죠? 이 종목, 대한과학, 그죠? 이 종목은 좀 생소하죠. 한 번도 그 공부를 안 한 종목이 되어나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 처음 해보는 종목이라서 이거를 글로 표현을 하려 하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하는 게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한과학에는요, 뭐라 해야 되나? 좀 업종 자체가 특이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 실험실 있죠, 실험실. 우리가 어떤 과학, 물리, 화학, 이런 어떤 의료, 이런 다양한 실험실에서 쓰는 기구들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취급하는 게 한 3만 몇 가지가 될 만큼 엄청나고 다양하고 방대한 과학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험실 하니까 무슨 비크나 스포이트 이런 아주 저렴하고 간단한 이런 어떤 그죠? 다이소, 천양백화점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물론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어떤 초저온 냉동고 이런 것부터 해서 아주 좀 고부가 가치 장비도 같이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회사는 좀 그 다양한 분야에서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그동안 좀 말씀 안 드린 것도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0년도, 그때 아마 어떤 초대박 시세가 한번 났어요. 한 2,000원대에서 그진 한 3만원대까지 돌파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래 작업이 한번 작전이 크게 걸린 종목은요, 한 1, 2년 장기간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고점에 물린, 그죠? 그런 종목 어떤 매수자들이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매물을 부르고 매물이 매물을 부르고 끝없이 빠져요. 그리고 손바뀜도 이루어지고 한동안 사람들 추억에서 잊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지켜만 보고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근데 최근에 어떤 그 기사가 나온 게 항상 그죠? 이 작전이라는 거, 주식쟁이들한테는 꿈이죠. 그렇다고 막연히 뭔가를 그죠? 꿈을 꾼다? 이거는 가능성이 희박하겠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정부, 그죠?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막 편성을 해요. 그러면 그런 예산이 어느 분야에서 얼마만큼 갔느냐, 이런 걸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반응이 빠른 게, 그죠? 저출산, 이런 부분은 주식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지만 다양한 회사들이 존재하고, 또 저출산이라는 거는 실제 보면, 그죠? 정부에서 어떤 정책 펼친다고 없는 애가 갑자기 쑥 생겨나는 건 아니죠. 한 1년, 2년, 3년, 그죠? 장기에 걸쳐서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러면 특정 기업의 수익으로, 돈으로 연결되기는 극히 희박하죠. 그래서 저출산 이런 거는 테마로 끝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대한과학 같은 이 경우는요, 이번에 그 정부, 이제 국가, 과학, 이런 쪽으로 투여되는 흔히 그 R&D 비용이라고 그러죠. R&D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R&D 분야에서도 기초과학 R&D 예산은 한 670억 그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토탈 보면 한 2조 1,000억대 이만큼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거죠. 보통 보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소위 작전 세력들의 타겟. 근데 기초과학, 그죠? 기초과학, R&D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서 크게 엮을 만한 종목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딱 보면 기초과학, R&D 분야 하면 저처럼 추억이 있든지 오래 주식한 사람들은 바로 대한과학을 떠올리게 되죠. 이 회사가 그래 나쁜 회사는 아니거든요. 매출액도 한 700억대에 이익은 한 6, 70억 정도 나고 재무구조, 부채 비율도 낮고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항상 장기간 소외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잘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딱 시장이 원하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왜? 올해 4월 선거가 있겠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각종 비전이나 이런 걸 제시를 하겠죠. 우리가 보통 보면 작전 세력이라는 건요. 세력이 어떤 작전 타겟을 삼을 때는 보통 보면 야당은 잘 안 해요. 야당은 작전 조사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당 실세들하고 엮여버리면, 정치 테마적으로 엮여버리면 아무도 단속 안 하죠. 누가 건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죠. 툭하면 한동훈 테마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죠. 이 작전 세력, 이 세력을 흔히 하는 말로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 특정한 개인에 대한 정치인들에 대한 급등보다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정책 테마는 의외로 강력한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에서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거기에서 수혜주다 하고 시장에서 띄우는데 누가 뭐라 하냐. 일종의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대한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면 그 지금 바닥 중에서도 바닥이다. 그러니까 작전이 안 걸려도 더 이상 손해볼 위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되고 그러고 나서 선거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종목은 그 타겟이 된다. 그리고요 항상 보면 끼가 있는 종목이 끼를 부려요. 그죠? 곰이 여우짓은 못하겠죠. 그래서 항상 끼가 있는 애들은 언제든지 그죠? 기회만 되면 그 끼를 부린다. 물론 그죠? 주식 끼를 부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죠. 2,000원에서 3만 원대까지 초급등한 과거 이력이 있으니까 얘가 조금만 엉덩이만 들썩해도 혹시 또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소외됐지만 한번 움직임을 보이면 의외로 초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시각으로 이 종목을 봅니다. 물론요, 항상 그래요. 설명을 할 때는, 그죠? 누군가가 말을 해주면 귀가 솔깃하죠. 그래서, 이거 몰빵할까? 절대 그거는 위험해요. 주식은 주식일 뿐이에요. 시세는, 그죠? 아무도 몰라요. 시세는 시세한테 물으라. 이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가능성을 보고 바닥에 있는 종목은요, 조금씩 분할 매수, 그리고 적당히 비중 조절해야 돼요. 비중을 높여버리면 바닥에서 1,000일, 그죠? 천장 3일. 이게 주식이죠. 끝없이 지겹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